200만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기분 좋게 연휴를 보내던 중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당황스러우신 주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이미 공개되었었던 악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도 좋았고 괜찮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재 뉴스 자체가 주말에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연휴 이후에 화요일 시장부터 해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주요 이슈와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그리고 관심 종목들을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이미지 트레이딩을 해놓는 거랑 안 해놓고 두들겨 맞는 거랑은 완전히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복 시청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드린 날이었죠. 목요일 장마감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때도 다뤄드렸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현재 국제 정세 자체가 너무 불안하다. 미국과 이란의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게다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곧바로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목요일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금요일 시장은 안 좋고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휴장이었기 때문에 연이어 4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찌됐건 눈치 보기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게다가 주말까지 껴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터질지 몰라서 금요일 시장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결국에는 매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 영상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여러분들 비중 축소하시고, 그리고 현금화를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도 축소하시고 현금화도 많이 해놓으셨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동시에 이란을 선제 타격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불나고 있는 곳이 이란의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이란 대통령은 또 어떻게 피신을 잘 했대요. 거기다가 현재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주변 인근 국가들의 미군 기지들을 공습하면서 이란 또한 쉽게 물러서는 모습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 증시가 다 멈춘 주말에 열렸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심지어 이번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 시장이 멈춘 시간 이후로 해가지고 전쟁이 난 것이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휴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선물 시장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유일하게 열려있는 시장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격타예요. 바로 차트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저점 구간 60K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 이슈가 한번 터지게 되면은 장기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빠르게 전쟁이 끝난 뒤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냐 하는 기대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가 될지 아니면은 주말 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화요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화요일 전에 끝나면은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방어를 어느 정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전쟁은 터졌고 우리나라 시장 그래서 어떻게 될 건데,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시겠죠. 잠시 뒤에 더 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 어찌됐든 나왔던 이슈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만큼, 보시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수익률 18.8%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231.6조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주말에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누적 수익률이 약 8%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그런데 왜 우리 현재 국민연금을 인상을 했냐?
저 또한 이제 국민연금을 내는 입장으로서 올해 국민연금이 2.1% 인상이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죠. 국민연금은 결국에는 우리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거기다가 심지어 현재 주식시장에 국민연금 기금 자체들이 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된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민연금은 수익 실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일 거란 말이죠. 고점에 그대로 기관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됐고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량을 다 받아야 될 거라는 미래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 암흑이에요, 암흑. 국민연금은 벌써부터 수익 인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를 끌어올렸고 하이닉스를 끌어올렸습니다. 국가의 돈을 어마무시하게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그 물량을 고지고대로 팔고 나와야 돼요. 누구한테 팔고 나올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량 누가 받아줄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국민연금 물량 과연 누가 받을까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이 정말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월요일 오전 8시부터 해서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주말이 접어들기 전에 선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완벽한 역배열 차트에서 마감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다행히도 25,0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진행을 했지만은 선물 시장이 마감하는 즉시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월요일 선물 시장은 사실상 크게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빠르게 조기 종료가 되냐 안 되냐 그 부분도 많이 갈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요일 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화요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월요일 안에만 전쟁이 조기 종료되면은 어떠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봐봐야 됩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장마감 진행할 때 625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주말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휴장인 날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개파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개파락은 떨어진 상태로 출발을 할 것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6000포인트 부근에서 출발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6000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전쟁이 월요일 내로 끝났을 경우에는 그 즉시 반응을 주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시가가 제일 저점이 되면서 그대로 양봉으로 말아 올려주는 이러한 분위기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의 모습을 보여줄 건데, 최대의 저항선은 결국에는 5일선이 될 거예요. 5일선 아래에서 분명히 출발을 할 것이라 5일선을 빠르게 돌파를 해주면서 장마감 진행할 때 5일선 위에서 안착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 부분을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의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코스피 지수는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려 줄 경우, 그런데 이게 언제라고요? 여러분들 월요일 안에 전쟁이 끝났을 경우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 또한 있어요.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6000포인트 구간에서 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침 시가 자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5일선 아래 개파락 맞는 거는 사실상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해서 장 초반에 조금 내려가는 물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트럼프가 또다시 어떠한 분위기를 보여줄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대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끝나는 대로 그 다음 타겟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보셔야 돼요. 트럼프가 이란을 치기 전에 어떠한 나라를 쳤습니까? 베네수엘라 쳤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마두로를 지금 현재 미국 감옥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을 바로 다음 타겟으로 삼았는데 이란까지도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나라는 결국에는 북한으로 갈 거예요. 최근에 뉴스까지 또 떴었죠.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다음 타겟은 자기들일 거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국 트럼프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인 마두로가 체포되기 직전까지는 김정은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에이펙,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리는 데 있어서 에이펙 당시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쌩 깠어요. 트럼프를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돌아가는 꼴을 보니
다음 타겟은 본인일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미국에 다가간 거예요. 이 부분 또한 정말 중요한데 사실상 한반도에 긴장 상태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또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당장으로서는 개파락은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나쁘지 않은 모습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는 확정 물량, 안도의 물량이 다시 또 유입이 되면서 장 초반의 손절 물량과 동시에 그 물량을 다 흡수해서 아래꼬리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일선 저항대가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고지고대로 윗꼬리 맞고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화요일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전쟁이 더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 끝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냐, 그 부분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스피 지수는 그대로 5일선 아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침 시가가 제일 고가가 되면서 쭉 흘러내리는, 그러면서 600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한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나리오가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6000포인트 부근에서 지지받고 아래꼬리 달고 음봉, 혹은 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6000포인트까지 꽉 찬 음봉으로 꼬라 박는 경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종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수가 금요일 기준으로 고점을 쓰고 온 이 자리가 결국에는 역사상 꼭대기, 꼭지점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도 국민연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전쟁 얘기 하나 말고 왜 갑자기 또 생뚱맞게 국민연금 얘기야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다 복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과 이란이 계속 불안하다, 전 세계 악재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 하면서 지수가 계속 불안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계속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도 계속 강조를 시켜드렸던 부분이 현금 마련해 두셔라, 비중을 빨리 줄이셔라, 이러한 말씀을 드렸다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전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던 재료였기 때문에 이 재료는 이제 소멸로 이어져요. 소멸.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쟁이 확산이 되게 되면 조금 악재고 지수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결국에는 전쟁 리스크 재료라는 거는 소멸이 된 상태다. 결국에는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 최소 1개월 이상 봤을 경우에는 그대로 지수는 다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트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거품이론 차트죠.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러한 차트를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거의 매 영상마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환상적이지만, 지수가 정말 환상적인 단계까지 올라왔지만은 그 환상과 부정이 같이 공존하는 고점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찌됐건 전쟁이 지금 결국엔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 또한 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현재 지수는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지수는 충격파는 있을지언정 다시 또 우상향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충격파를 보여준 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저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현금 마련해두세요, 비중 축소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정은 언제 오냐? 이 하락은 언제 올 것이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을 쓰면서 지속적인 주식을 사서 증시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부분을 간파한 외인들은 지속적인 매도세만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들과 기관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이 개인들과 기관들의 싸움에서 개인들이 승리할 수 있냐? 99% 개인들은 패배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99.9%죠. 결국에는 기관들이 물량을 더 많이 쥐고 있고, 기관들이 지금 현재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이 나와 있죠. 누가 받아줄 건데? 기관들의 물량,
그 많은 물량을 누가 받아줄 건데 물어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개인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인들이 바보 멍충이지 않는 이상 고점에서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당장 고점을 찍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증시 일정, 증시 캘린더를 우리는 고려해서 현재의 지수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월봉이면은 지금 현재로서 당장 3개월 연속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4,000을 갓 돌파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5,000포인트 돌파해주고요. 지금 이번 2월까지 해가지고 무려 6,300포인트를 찍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장 3월부터 해서 음봉 계속 때려버리면서 이 자리가 고점인 양 하락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떨어지는 3개월 동안 기관들은 계속 물려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뜻은 무슨 말인가요? 기관들은 절대 물리질 않고 올릴 것이다. 거기다가 뭐 때문에 들어올리냐? 일단은 첫 번째, 우리나라 대통령 공약 잘 지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포인트 만들어 놓겠다라고 공약한 부분을 지금 현재 이미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만들어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에 힘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의 재료는 결국에는 이 코스피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무너지기라도 한다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 3, 4, 5월만 버티면 돼요. 3개월 정도만 더 버텨주면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더 다수 의석수를 확보해놓고 밀고 싶은 정책을 마음대로 밀 수가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민주당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이었다면 이미 5,000포인트에서 횡보를 했겠죠. 지금 현재 5,000포인트를 넘어서 오버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재료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거센 비난이 분명히 떨어질 거거든요. 왜? 3, 4, 5월 내려봐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잡소리가 안 나오려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는 계속해서 좋다라는 뉴스를 내보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쥐어짜서 코스피를 지금 현재 시점보다 더 높게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다가 제 예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으로 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어찌됐건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우리는 화요일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화요일 장이 열리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시나리오까지 세워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 세워야 돼요? 우리는 관심 종목들을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시장을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테마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테마 뭔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산주들이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아져요. 이미 사실상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재료로 인해서 상한가를 올라갔었던 종목 또한 있고요. 시세를 한 번씩 보여준 종목 또한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장이 열리기 직전인 우리 월요일장에 같이 함께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주요 테마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은 주말간에 이러한 종목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심 종목으로 미리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죠. 제가 다 정리를 해왔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HTS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두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유, 석유 쪽이죠.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 이란의 자원 중에 하나인 석유, 이것 또한 미국이 탐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시추하고 석유를 가지고 오고 있던 중국, 이미 베네수엘라 미국에게 뺏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리고 이란, 현재 중국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만약에 이란까지 먹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도저히 미국에 덤비고 싶어도 덤빌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 관련주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폭등할 기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앞서 이미 한 번 더 우리가 수익을 크게 냈었던 종목 흥구석유 있죠. 이 흥구석유가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흥구석유가 큰 파동으로 높게 갭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갭을 띄었을 때 언제나 흥구석유는 이전 차트를 보시기 바랄게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나. 갭을 높게 띄었다. 그리고 전고점 이상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수익 실현 물량들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물론 전쟁이 확산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석유 관련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관심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심 테마는요, 바로 드론 관련주예요. 드론으로 인한 전쟁 피해가 오히려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나날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이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드론 운용부가 이미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의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먼 미래에는 총알과 미사일로 싸우지 않는다. 그럼 뭘로 싸우나요? 로봇과 드론과 그리고 해킹, 사이버 전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스위치 하나만 내리게 되면은 그 국가의 전력을 다 차단시켜버리고 국가망만 해킹 한 번만 하더라도 한 국가가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버 전쟁이 머지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심 종목 잘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부분 또한 제가 테마를 또 준비를 해봤죠. 우선 첫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 지금 현재도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당시 주식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료 관련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정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음식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시기에는 언제나 국가가 불안할 때 혹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마다 사람들의 식품 사재기 현상 덕분에 이러한 음식료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음식료 관련주들 또한 우리가 충분히 한번 지켜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음식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부각이 되는 대상이 있어요. 어떠한 부분인가요? 새벽 배송이죠. 대형마트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국가에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대형마트들의 야간 새벽 배송을 허용해주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 심지어 음식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가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음식들을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새벽 배송 관련주들 또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료가 지금은 너무나도 좋고, 안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 한두 종목씩 보이죠? 대형마트 관련주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종목들인 만큼 이러한 종목들이 현재 추세에서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앞서 1차 상승 뒤에 눌림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00만님, 이거 너무 멀리 간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주들이 뭐하러 오르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고지고대로 흘러가질 않습니다. 언제나 전혀 생뚱맞는 재료들, 테마들이 상승이 나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주들이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왜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밀을 90% 이상이었나요? 생산을 하는 나라인데 이 밀 수출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들 가격이 상승을 보여주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방금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란 다음 트럼프의 목표지는 어디라고요? 북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또한 간접적인 영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얘네들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이 전쟁에 있어서 그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음식료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음식료 관련주들을 배송하는 대형마트 관련주들 또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서도 새벽 배송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러한 시총 무거운 종목들이, 대형마트들이 상한가라던가 20% 이상의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준 적이 한번 있어요.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 돈이 주가 돼가지고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테마는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알겠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떠한 테마를 봐야 될지 우리는 명확하게 봤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제는
제가 비중 축소하셔라, 현금화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시나리오를 또 세워봤어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의 보유하신 종목들이 5일선 위에 있는 경우예요. 자, 5일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안전합니다. 시장에서 개파락이 떨어지더라도 더 빠르게 회복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이 조기 종료화가 되냐 아니면은 장기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다마는 일단은 5일선 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아래에서 출발을 할 경우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불타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빠르게 5일선 위로 지수가 회복을 진행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종목 또한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물타기, 불타기를 진행을 하실 바에는 차라리 일단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혹은 전쟁의 확산 우려가 없을 때까지 적어도 현금화를 진행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성에 우리가 굳이 베팅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애매한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의 종목이 5일선 아래에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종목이 5일선 아래에 위치한 채로 금요일 시장을 마감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선 근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종목들이 5일선과 20선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5일선과 20선 갭을 한번 봐보세요.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확인해 보시고 21선이 근처에 있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화요일 아침 시가가 21선 부근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우려가 없고 조기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빠르게 21선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5일선의 저항대입니다. 저항을 맞고 만약 하락을 하면서 윗꼬리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5일선 위로 빠르게 회복을 진행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일선 위로 안착한 채로 이렇게 마감을 진행을 해준다라면 누구보다 좋은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지지 구간을 확인을 하는 거죠. 21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금요일 장마감을 진행을 했는데 내 종목이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말은 즉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미 전쟁이라는 재료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한다 계속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중 조절을 못하시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셨거나 아니면은 이미 이전부터 물려 계신 종목들이실 거란 말이죠.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이 21선 아래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 정고점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전 매물대를 보러 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매물대를 체크해 주는지, 지지 확인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 전 매물대를 더 깨고 신저가로 내려가게 되면 빠르게 손절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여러분들은 바로 확인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 사이에 이제 35일선이 하나 있는데 35일선 같은 경우에도 지지 확인하고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61선을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오히려 61선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의 과감한 베팅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스윙을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0선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력들이 오히려 개미들을 태우기 싫어서 35일선을 보는 경우도 간혹 나온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크게 손실을 입지 않는 한 손절을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실 때도 필요합니다. 나는 한 푼도 잃지 않고 주식 매매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는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리스크 있는 시장에 뛰어든 만큼 결국에는 그 리스크는 우리가 감내를 해야 돼요. 즉 비중 조절을 왜 200만이 그동안 계속 강조를 했고 현금화를 계속 강조를 했는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60선과 20선이 거리가 멀게 될 경우에는 35일선을 확인하지만은 60선과 20선이 만약 겹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렴이 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60선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한 번 더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손절하시기 전에 현재의 지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종목의 테마, 흐름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종목들이 많이 어지럽다 보니까 우리 채널에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려요. 200만님 이 종목 봐주세요, 저 종목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심리는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종목을 봐달라고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분들의 한 종목을 봐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다 못 봐드린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종목들이 흘러가게 될 경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체크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의 종목이 정배열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5일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11선, 그 다음은 21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35일선이나 60일선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선, 장기 이동평균선과 241선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이동평균선들이 순서대로 1, 2, 3, 4, 5 순서대로 내려오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정배열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은 되돌아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일목구름 매물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오래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목구름 어느 정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이것만 켜시면 돼요. 모든 HTS에 다 있고요. 모든 증권사에 다 있는 보조지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눈에 현재의 주가가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볼 수 있는 보조지표는 일목구름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목구름 위에 있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일목구름 벽이 이만큼 코앞에 다가오는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일목구름을 코앞에 두고 있다 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목구름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우상향이 나와줘야 되는데 못 돌파하고 지금 현재의 악재를 그대로 두드러겨 맞게 될 경우엔 일목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일목구름 안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목구름 안으로 완전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강력한 손절 신호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특정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에 올라탔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예를 들어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고래등 매매 기법,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고래등에 있어서 매물대가 쌓여 있겠죠. 그 매물대를 돌파하는 강력한 꼬리가 나오고 단타개미들까지 다 터는 무빙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재상승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먼저 지지가 나와줘야 돼요? 고래 꼬리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지지 구간은 어디입니까? 고래 등이에요. 고래 등까지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고래 등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없어요. 특히나 주가는 어떠한 모습이는가요? 이러면서 상승세를 타게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저점과 고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상승 채널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채널. 이 상승 채널을 대로해가지고 지지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는 그러한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말에 제 영상을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을 빠르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어 관심 종목들을 선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말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현금화를 잘 준비해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월요일에 제가 올려드리는 관심 종목들 보시면서 바로 다음 주에 매매 이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올려드린 매매 기법들 하루면은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하루만 날 잡고 풀로 시청하시면은 우리 업사이클 들어오셔서 인기순 영상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조회수 가장 많이 나온 영상들 있죠? 죄다 매매 기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바로 사용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매매 기법들인 만큼 잘 공부하셔서 우리 다음 주 시장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지금 현재 당장 다가오는 악재에 있어서 이미 터진 악재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이번 매매를 실수를 하신 분들이라던가 성공을 하신 분들은 공부 삼아 다음 악재를 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재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 시장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주변 주식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최근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월요일날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200만이었습니다.